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상품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것,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상품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해서 정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원하느냐 혹은 내가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를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시장의 수요를 따르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이에 대응하는 상품을 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온라인 상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이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많기도 하지만 경쟁 기업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여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범용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범용 상품은 시장에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쟁 기업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쟁 기업과 상품도 많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관점,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상품은 다른 소비자도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현재 소비자의 수요가 큰 상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업체와 상품을 생각하면 큰 매출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매출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목적을 벗어나는 게 되겠어요. 운영이라고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운영을 통해서 매출을 기대하려면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매출도 기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유행을 따라서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고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적인 지식을, 전문가적인 경험을 보유한 분야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 그런 것은 수요가 적을 것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온라인 스토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혹은 중소자영업자 규모의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이런 접근이 매우 좋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스토어로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 종사하는 업종에서 선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업종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업종을 고려한 선택,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업종에서 아이템, 카테고리를 선택한다는 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선택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중소자영업자 규모에서 현재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상품의 시장성도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시장성이 전혀 없는 상품, 이런 상품들은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어렵더라. 시장성이 전혀 없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의 수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수요가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 기대가 가능한 상품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좀 명심을 하시고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온라인 스토어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가늠해 보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상품을 바탕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사이트는 갓테물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점을 개설을 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수산물 밀키트 전문 스토어입니다. 창업자는 일식 요리사 출신이고요. 일식집을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을 했고 그 이후에 트럭을 몰면서 인근의 수산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떼어와서 이 수산물을 손질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포장 판매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사장님이 생선 손질을 매우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산물을 잘 손질해서 소비자들이 먹기 좋은 형태로 밀키트 형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 밀키트가 한참 또 떠오르는 상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밀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2019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21년 매출이 5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스토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smartstore.naver.com의 프레쉬 시푸드 일식 요리사가 만든 포항 갓 해물탕이라고 되어 있고 판매자 정보를 보면 경북 포항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품들도 보면 해물탕 세트, 오징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해물 밀키트 상품을 판매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운영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선정해서 쇼핑몰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다음은 러브 온 타임이라고 하는 쇼핑몰입니다. 커플룩 판매 스토어예요. 군 전역 후에 전공 분야 창업을 했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데이트 할 때 커플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창업을 했고요. 본인들이 입고 싶은 데이트 커플룩을 찾아다니면서 구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피팅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본인하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매출 4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형태로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접속해 보시면 일단은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마트폰으로 보통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미지 자체가 약간 흐릿한 감이 있죠. 이런 형태로 스토어를 구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상품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것,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상품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초보자에게 적합한 온라인 판매 상품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전문 분야의 상품을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범용 상품은 판매를 하는 게 어렵고 그것보다는 소비자 개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준범용 상품 이상의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취향이나 특기를 살려서 해당 분야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전에 봤던 일식 요리사의 밀키트 상품 그리고 내가 데이트할 때 입었으면 하는 커플룩 이렇게 자신의 취미나 취향 특기를 살려서 선택을 하시고 자신의 온라인 쇼핑 경험을 반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전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상품의 카테고리로 선정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